자, 이번 시간은 7강에 대한 내용으로서 작년 28회 때에 출제됐던 기출문제에 대한 내용을 해설해 드리는데, 여기서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내용은 해설하지 않겠습니다. 여태껏 제가 강의할 때 보면은 계산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한번 출제된 계산 문제는 그 다음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에 대한 내용을 빼고 이론적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336페이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28회 때 나왔던 기출에 대한 내용으로서 부동산 세법이에요. 먼저 1번 보죠. 1번에서 재산세 물납 틀린 것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물납이 나왔으니까 정리를 해볼 때 앞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분납과 비교하기 위해서 숫자적 내용 외울 때 이렇게 왔죠. 물 1000, 분 5, 양 1000. 재산세에서 물납은 납부세 1천만 원 초과이었을 때에 납세의무자 신청에 의해서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서 물납된다. 여기서 관할구역 내 이 말이 나왔던 원인은 재산세가 시군 구세니까 관할구역 내 이 말이 나올 거고, 그리고 부동산으로서 물납게 하니까 이 신청에 대한 내용은 부동산의 관리가 적당하냐 적당하느냐에 대한 알아보기 위해서 지자체장으로서는 납부기한보다 앞으로 땡겨서 신청받는다겠어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가격 결정은 기준일 시점에 시가에 의한다. 토지 건축물에 대한 내용으로서 시가는 시가 표준액 되겠죠. 여기서 시가라는 의미는 시가 표준액의 의미다라는 내용으로서 알 수 있고, 국세에서는 여러분 시험범위에 있는 국세에 속한 세금은 물납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아는 것은 여러분 시험 범위에 있는 세금 중에서 물납과 분납이 인정되는 세금은 재산세만 있다. 이런 내용을 알고 문제를 볼 때에 1번에서 물납 신청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 물납이 가능하다. 물 1000이니까 맞는 문장이죠. 1번 맞고요.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성남시에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 자의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된 재산세 물납은 성남시 내 소재하는 부동산만 가능하다.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서 된다겠죠. 그럼 여기에서 성남시에 대한 재산세니까 관할구역은 성남시 되겠죠. 그래서 성남시 부동산만 가능하다 맞고요. 그리고 물납 허가받은 부동산을 물납하였을 때는 납기기한 내 납부한 것으로 본다. 돈 대신 물건으로 납부했으니까 정확하게 납부기한 내 납부된 내용으로서 본다. 상식이죠. 3번 맞는 문장이고, 4번 물납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10일 전까지 했으니까 신청에 대한 일로서 맞고요. 5번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받은 경우에 다른 부동산의 변경 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금전만으로만 납부해야 한다. 아니, 다른 부동산으로서 나는 물납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지자체 입장으로서는 여기에서 환영해야죠. 왜? 징수해야 되니까. 그 내용으로서 다른 부동산으로서 변경 신청이 가능한데 변경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5번 틀렸네요. 답은 5번 될 것이고, 2번 갑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틀린 것 돼 있죠. 이러면서 1번 공유 나왔죠. 공유 나왔으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끝말 가세요. 지분권자다. 지분권자 맞네요.
이제 맞았으니까 가로 안 들어가 볼 때 지운 표시가 없는 경우는 균등, 가로 밖, 가로 안 다 맞았네요. 1번 맞고요. 2번 거기에 약간 가니까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기속 불 나왔죠. 이 나왔으니까 이때 납세음자는 사용자 되는 거죠. 뒤에 가보니까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맞네요. 그 다음에 3번에서 지자체 나오고 더 쭉 가니까 연부 나오고 더 쭉 가니까 무상 나왔죠. 이 세 단어가 다 나왔으니까 납세음자는 매수계약자 맞고요. 4번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나온 말이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나왔으니까 납세음자는 공상 소유자 맞고요. 5번 상속 나왔죠. 그리고 쭉 가니까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나왔으니까 납세음자는 주된 상속자예요. 그런데 이 문장은 상속인 각자 납부할 의무를 진다? 틀렸죠. 상속인 각자가 아니라 주된 상속자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5번이 답 되겠네요. 3번 갑시다. 종부세 틀린 것은 종부세는 부가 징수가 원칙이며 선택에 의해서 신고 납부도 가능하다.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말 나왔으면 신고 납부 라는으로서 1번 맞고요. 그리고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 및 토지를 구분한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한다. 여기도 맞고요. 그리고 3번에서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과세 표준 합산 주택을 직전 연도 기준일에 실제 소유했는지 여부를 불명하고 직전 연도 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여기도 맞죠. 기준 시점으로서 판단되니까요. 맞는 문장이고 그리고 4번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 세액으로 하고 세부담 상한 적용받은 경우는 그 상한 적용받기 전 세액으로 한다. 적용되는 세율에 대한 내용이 탄력세율을 적용해가지고 세액을 산정했으면 거기에서 그 세액 금액으로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표준세율 50% 범위 내에서 적용되기 전 세액을 한다? 틀렸죠. 어차피 세부담 상한은 직전연도 세액 금액의 100분의 150 한도까지 합니다. 그러면 직전연도 세액 금액이니까 직전연도에서 세금을 산정할 때에 50% 가감되는 탄력세율 적용돼서 세액 산정하니까 그 세액으로 해줘야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유는 전세로 하니까 틀렸죠. 답은 4번 되겠네요. 5번에서 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별도 합산 공시가액을 80억 초과하는 자는 종부세 납세의무했다. 별도 합산에 대해서는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80억 초과로서 맞는 문장이죠. 이제 여기를 통해서 더 알 수 있는 것은 주택 나왔으면 소유자별 합산해서 공시가액 6억 초과, 종합합산 나왔으면 소유자별 합산해서 공시가액 5억 초과다. 이 내용까지 같이 구별되면 되고 더 아는 것으로서 분리과세는 종부세와 관련이 없다. 그 내용까지도 아시면 될 것이고요. 3번에서 답은 4번 되고 4번 재산세 비과세 아닌 것 1번 임시 건축물로서 1년 미만의 것 1년 미만이니까 재산세는 1년 단위로서 매년마다 과세해요. 여기는 1년 미만의 임시니까 과세하지 않는 경우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조심하실 점, 만약에 토지 나오면 어떨까요? 토지는 임시 1년 미만? 미만은 없어요. 계속 존재하잖아요. 그러면서 토지 나왔으면 그때는 과세다. 또 다시 사치성 재산이 여기 문장에 끼어 있어도 과세다. 이런 의미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 2번 해당 연도에 철거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 명령을 받은 주택과 토지, 철거 명령 받은 주택은 철거됨으로써 없어지니까 과세하지 않아요. 그런데 토지는요. 토지는 철거할 수가 없겠죠. 계속 존재하잖아요. 그러므로써 이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토지까지 비과세로서 끼었으니까 얘가 틀린 거죠. 답은 2번 되겠네요. 3번 거기에 쭉 가니까 국어 나왔죠. 국어 또랑이죠. 또랑에 대해서는 비과세. 4번 통제구역에 있는 전답 과수원 대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제외한 모든 토지였으니까 임야겠죠. 임야에 대한 내용으로서 통제구역에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용 수기하지 못하게끔 만들었으니까 이때에서는 비과세 됩니다. 하나, 전답 과수원 대 나왔으면 사용 수익이 이루어지니까 그때는요. 과세 된다. 그래서 이걸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비과세 된다. 라는 내용으로서 4번 맞고요. 도로 하면 비과세죠. 어디까지 포함해서? 사도까지 포함해서 이 사자가 개인사자니까 일반인이 통행 목적으로서 개인사도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서 비과세 됩니다. 그 내용으로서 5번 맞고요. 5번 갑시다. 양도세 틀린 것은 무상, 과세상이 되지 아니한다 맞고요. 지상권 과세 대상 맞고요. 건물 플러스 영업권 기타 자산으로서 과세 대상 맞고요. 4번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이용 권리, 이용권 나왔으니까 기타 자산으로서 과세 대상 맞고요. 등기하지 아니한 임차권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 국내 자산 양도일 때, 임차권일 때는 앞에가 등기된 이 말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등기되지 않은 했으니까 틀렸죠. 그 내용으로서 답은 5번 될 것이고 6번 문제는 풀지 마세요. 이런 계산 문제에 대한 내용은 이런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여러분 시험에서 절대 나오지 않으니까 이건 버리셔도 됩니다. 7번 갑시다. 양도인 것은 1번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환지처분. 환지처분은 도시개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상으로 소유권 이전을 보지 않기 때문에 양도가 아닙니다. 또 보류지 충당 나와도 양도가 아니다 이게 나오죠. 하나 조심하실 점으로서 환지 매각, 보류지 매각 나왔으면 양도다 하시면 될 것이고 1번 양도 아니니까 답 아니고요. 2번 부담부 증여 나오면서 채무를 제외한 부분 채무 외 나머지니까 증여로서 양도가 아니죠. 어떻게 나와야 양도일까요? 부담부 증여 나오면서 채무 이렇게 끝나야 양도입니다. 빚 갚았잖아요. 빚 갚았으니까 양도다. 여기는 채무 외 나머지 했으니까 양도가 아니고 3번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양도 담보 이 말 나오고 뒤에서 채무 불이행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건 양도입니다. 양도인 거 했으니까 답은 3번 되겠죠. 4번 매매 원인 무효소는 재판 판결에 의해서 매매했더니 원인이 무효됨으로써 자기 소유권 자기가 가져오는 거니까 양도가 아니고요. 그리고 5번 경매 나왔으나 본인이 재취득했다. 그러면 자기 소유권 자기가 가져온 거니까 이때에 대한 내용 소유권 이전이 아님으로써 양도가 아니다 되겠죠. 7번 답은 3번이고요. 8번 양도세 틀린 것
1번에서 같은 해에 여러 개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 기본 공제는 순서대로 공제한다. 같은 그룹 내의 부동산을 같은 연도에 양도했다면 그때는 250만 원 공제됨으로써 순서대로 공제해져요. 맨 처음에서 공제했으면 그 다음에서는 공제하지 않는 내용으로 나오죠. 그 내용으로서 1번 맞고요. 2번에서 미등기 장기보유특공제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공제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토지, 건물, 입주권, 보유 3년 이상 됐으면 적용되는데 토지, 건물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미등기는 제외된다. 또 조정지역 내 주택으로서 활증되는 것은 제외된다. 그리고 입주권에 해당됐다 하더라도 조합원으로부터 취득된 입주권은 제외된다. 제외된 나머지의 토지, 건물, 입주권에 대해서 보유 3년 이상 됐으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문장 볼 때 미등기니까 장기보유특공제 적용되지 아니한다. 맞고요. 3번 이율과세에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율과세 일대의 취득 시기는 증여 한자의 취득일이 취득 시기입니다. 여기서 증여 한자의 취득이란 말과 증여자의 취득일이란 말은 같은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도 맞는 문장인데 조심하실 점으로서 만약에 증여 받은 자의 취득일 들으면 틀립니다. 그 내용으로서 조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4번 A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특수관계자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을 때에 양도가든 취득가든 시가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양도가액에 대한 이유로서 시가 가는 거죠. 시가가 3억이니까 양도가액은 3억으로 본다. 맞고요. 5번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왔으면 추계결정 순서로서 매, 감, 환, 기입니다. 매매사례가, 감정가, 환상가, 기준시가, 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장은 매, 감, 기로서 나온다? 틀렸죠. 매매사례가, 감정가, 기준시가, 순서가 아니라 매매사례가, 감정가, 환상가, 기준시가, 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매, 감, 기로 나오려면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나와야 됩니다. 여기는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5번 내용이 틀림으로써 답은 5번 될 것이고 9번 국내 소재 부동산 임대하여 발생한 소득 틀린 것은 지상권 대여로서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 이 당시 작년까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지상권, 지역권의 대여는 기타 소득이었습니다. 하나, 올해에서는 지상권 대여와 지역권의 대여는 부동산 임대에 대한 사업소득에 들어간다겠어요. 올해 내용으로서 맞춘다면 1번 내용은 틀렸고 작년 내용으로 맞춘다면 1번 내용은 맞습니다. 작년 내용의 문제니까 여기에 대한 이로서는 맞겠죠. 이제 이걸 수정해서 문제화 된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상권 대여로서 발생한 소득은 부동산 임대 소득에서 포함된다라고 고쳐놓고 수정된 내용으로서 맞다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맞고요.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결손금 하면 손실금액이죠. 손실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과세할 때에 다른 소득과 합쳐서 계산하면서 공제합니다. 그 내용으로서 3번 맞고요. 부부가 각각 한 채씩 소유한 경우로서 그러니까 2주택이죠. 부부에 대해서는 각각 세대가 아니라 동일 세대. 부부에 대해서는 주택수를 합쳐요. 합치니까 2주택입니다. 2주택의 임대가
됐음으로써 이때에 대한 내용은 과세가 되는데 올해까지만 2018년까지만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과세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보니까 그 금액이 1,800만 원이니까 2천만 원이 안 됐음으로써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서 4번 맞고요. 간주 임대료로서 계산할 때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은 수입이자 할인료 수입배당금으로 합니다. 그러면 유가증권 처분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데 유가증권 처분 이익이 포함된다는 내용으로 나왔으니까 얘가 틀렸네요. 답은 5번인데 이 내용은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 꼭 아실 것으로서 올해 개정된 내용으로서 지상권의 대여, 지역권의 대여는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소득에 포함된다는 것으로서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에서 국내자산 양도한 경우 필요경비 옳은 것은 1번 취득가액을 실질 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 지연으로서 추가 발생한 이자, 지연이자에 대한 내용은 자기 잘못된 금액이니까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제 내용을 볼 때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1번은 맞죠. 답은 1번 되겠네요. 2번에서 취득가액을 실질 거래가에 의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도 실제로 지출된 가액에 의함으로써 증빙 서류가 없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틀렸네요. 필요경비에 대한 내용은 취득세만 빼놓고 영수증, 즉 증빙서류를 갖춰줘야 인정됩니다. 그럼 자본적 지출도 증빙서류를 갖춰줘야 인정되는데 증빙서류 없이 인정한다 했으니까 틀렸죠. 2번 틀렸고요. 그리고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실질 거래가에만 적용됨으로써 환산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내용은 실가도 적용되고 환산가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적용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죠. 4번에서 뒤에 보니까 채권 나오고 그리고 매각 차손 나왔죠. 채권 매각 차손은 금융기관에 팔므로써 발생된 채권의 매각 차손에 대한 내용이 양도 비용으로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상대방의 관계없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5번에서 취득세는 영수증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취득세는 영수증이 없다 하더라도 인정이 됩니다. 5번도 틀렸고, 그래서 10번은 답은 1번 될 것이고, 11번 등록면허세 표준세율로 틀린 것.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전세권은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맞고요. 상속했으니까 1000분의 8 맞고요. 그리고 지역권이니까 요역지로서 1000분의 2 맞고요. 임차권은 임차보증금이다. 임차권에 대한 내용은 월세로 생각하시면 돼요. 월세니까 올 임대차 금액입니다. 보증금으로 환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환산된 내용으로서 나왔으니까 틀렸죠. 보증금이 아니라 월세 금액, 올 임대차 금액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4번 틀렸고요. 저당권이니까 채권 금액 맞고 12번 취득시기, 지방세법 이렇게 나왔으니까 취득세, 취득시기네요. 틀린 것은 취득세, 취득시기 나왔으면 빨리 생각하는 것은 빠른 날 개념이다.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여기에서 1번 연부취득에 대한 내용은 이 연자가 해년마다 연이에요. 해년마다 연이니까 연부금 완납일보다 빠른 날은 연 단위로 돈 준 날이 빠르겠죠. 그럼으로써 연부금 지급일로서 취득일로 본다 맞고요. 그리고 뒤에서 연부금 지급일 전에 등기한 경우 그러면 등기가 빠름으로써 등기일로 본다
라는 내용 1번 전자 후자 다 맞았고요. 2번 고개 쭉 가니까 매립간척. 매립간척에 대한 내용은 공사, 준공, 인가 1이 취득식인데 문장에서는 인가 1 전에 사실상 사용, 인가 1 전에 사실상 사용이니까 사실상 사용이 빠름으로써 사실상 사용 1이 취득일로 본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주택법. 주택법 2단에 있으면 법자 앞에 주택, 주거 목적이죠. 주거 목적이니까 자기가 주거 목적으로서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취득시기는 사용, 검사, 받은 나갑니다. 사용, 검사, 받은 날 맞고요. 4번 정비법 나왔죠. 정비법 나왔으니까 환경 정비한다라고 고시한 후 다음 날에서 할 거예요. 다음 날에서 하겠죠. 그러면 여기는 끝말이 뭘까요? 다음 날 가야 돼요. 그런데 뒤에서 쭉 보니까 다음 날이라는 단어 있어 없어요? 없죠. 고시일에 취득한다 틀렸죠. 고시일에 다음 날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4번 틀렸고요. 5번에서 토지 지목병에 따른 지목이 변경된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무상 변경이 좀 빠른 날 맞고요. 변경이 전에 사용했으면 사용일로 본다. 맞고요. 그럼 여기에서 12번에서 답은 4번 될 것이고 13번 지방세 기본법상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소멸 사유를 물어본 거네요. 소멸 사유에 대한 이유로서는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입니다. 그런데 소멸 사유인 것처럼 보이나 아닌 것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대표적으로서 사망. 왜 사망은 아니냐면 승계니까 아닙니다. 법인의 합병도 승계니까 아닌 것이고 부과의 철회에 대한 내용 유예됐던 것이니까 아니고 결손에 대한 내용도 유예시켰던 것이니까 아닌 거죠. 이런 내용으로서 볼 때 기억, 납부, 충당 나왔으니까 소멸. 그리고 니은에서 소멸시효 완성이니까 소멸. 법인의 합병은 이건 승계니까 소멸되지 않는 경우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니을에서 제척기간 만료됐으니까 소멸되고 미음에서 사망으로서 상속되는 것은 승계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소멸되는 것 했으니까 기억, 니은, 니을로서 3개 되겠죠. 답은 3번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 등록면허세 틀린 것은 1번 거기에 쭉 가니까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나왔죠. 이렇게 나오면서 등록면허세 문제였다면 등록관청이 정한다라는 의미로서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끝에 가보니까 등록관청 소재지 맞고요. 그리고 2번에서 할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함에 따라 등기할 때는 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이런 내용은 맞아요. 그런데 단서에서 등기로부터 2년 내에 업종 변경이나 업종 추가는 없다. 업종 변경, 업종 추가에 대한 내용도 있는 겁니다. 라는 내용으로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틀렸겠네요. 답은 2번. 무덤, 묘지니까 등록면허세 부과하지 않는다. 맞고요. 그리고 4번에서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을 받은 명의자는 등록면허세 납부할 의무를 진다. 여기에서 명의자가 등기부에다가 먹물 묻혔죠. 그러므로써 그 명의자가 납부를 진다. 맞고요. 그리고 5번에서 등록면허세 세율은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탄력세율이죠. 탄력세율로서 맞는 문장입니다. 답은 2번 될 것이고 15번 취득세 틀린 것은 1번에서 지자체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반대급부로 했으니까 대가 받았음으로써 끝말은 과세한다. 맞고요. 2번 상속 넣으면서 뒤에 애가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상속 나오면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 물어볼 때는 상속인 각자로서 맞고요. 그리고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한 경우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편에 적을 때에도 사실상 취득가로 한다. 사실상 취득가로서는 객관성 있게 입증되는 유상거래로서 국외판공법 했죠. 또 부까지 추가시키죠. 거기에서 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유상취득, 국가로부터 지자체로부터 유상취득했으면 여기에서 취득가액을 소유수가 없음으로써 자기가 실질적 지급하고 취득했던 가액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신고하였다면 시가편입가 낮다 하더라도 그 신고된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로서 과세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3번 내용은 맞는 문장이고요. 4번 무상승계 취득한 취득 물건을 취득일에 등기한 후 화해 인락에서 60일 내 해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취득하라고 한 것을 보지 않는다. 등기했으면 화해조서, 인락조서에 의해서 계약 해제 사실을 입증할 수가 없어요. 등기됐으니까 그건 취득에 대한 내용으로서 계약 해제에 대한 내용은 믿지 않겠다라는 으로서 취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죠. 답은 4번. 그리고 5번에서 공동주택의 개수 이렇게 문금단어 나왔죠. 여기서 공동주택의 개수 문금단어 나왔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막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에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하지 않는다 맞죠. 거기에서 설명드리면은 공동주택에 대한 내용은 엘리베이터 없는 서민주택이고요. 그리고 이 개수에 대한 내용은 엘리베이터 설치예요. 엘리베이터 없는 서민주택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면 단순히 가액만 증가되기 때문에 면적은 늘어나지 않음으로써 소유권 등기할 필요 없음으로써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 대수는 면적까지 증가됨으로써 면적 증가분에 대해서 내 거다고 등기하는 거니까 그 경우는 과세입니다. 이 내용으로서 5번 내용은 맞는 문장이고요. 16번에서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하는 것만으로 묶인 것은 여기서 중과 기준세율이라는 것은 재산 증가를 말합니다. 그럼 뺀다 했으니까 재산 증가가 없는 거래를 찾아라. 이런 내용의 문제란 걸 알고 찾아볼 때에 환매, 첫 글자가 환은 다시 매자가 구입할 매, 다시 구입하게 되면 재산에 변화가 없죠. 재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재산 증가가 없음으로써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적용된 경우에 해당될 것이고 그리고 니은에서 1년 초과한 임시 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내용은 이 임시 건축물에 대한 내용이 컨테이너 박스예요. 컨테이너 박스를 취득했으면 이때는 컨테이너 박스라는 재산이 증가되고 내 거다고 등기하지는 않아요. 여기는 재산 증가만 있으니까 중과 기준세율만 적용된다 이렇게 되겠죠. 빼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아닐 것이고 그리고 디귿 재산 분할에 있으면 재산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재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재산 증가가 없다는 내용으로서 재산 증가가 없으니까 중과 기준세를 뺀다라는 의미로 되겠죠. 빼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답 될 것이고 그리고 니을에서 지분 초과하지 아니한 공유물의 분할, 공유물 분할도 재산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재산 증가가 없는 경우입니다. 재산 증가가 없는 경우니까 재산 증가에 대한 세율인 중과 기준세를 뺀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빼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로서는 기역, 디귿, 니을로서 답은 5번 되겠죠. 16번 답은 5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작년에 기출문제까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런 내용으로서 쪽집게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꼭 합격하기를 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